것이 이번 학기의 강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하는 것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아, 우리의 지금 현재 정책에서 작전은 이래 돼 있구나.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며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보이면 어찌 됩니까? 아,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공부를 이제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이제 들고 그런 거죠. 아, 복지의 역사의 이론과 발전이나 정책은 이렇게 흘러가구나. 그러면 어찌 되니까? 잘못된 것을 보이면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 있도록 것이죠. 또 잘못된 거 아니냐. 맞으면 맞다. 박수치기도 하고. 복지국가의 세 기둥은 목적, 정책, 대상으로 본다면은 목적은 경제적 보장을 하는 거죠. 물질을 충족하는 거고 기본적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사회 보장일 때는 질병이나 실업, 장애, 퇴직, 사망 등에 대한 사회보험의 어떤 그런 정책이 이제 사용될 수도 있고 공공부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현금 구호나 사회 서비스.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건강, 주택 역량 이런 차원이 이제 정책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 대상은 근로자냐 퇴직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그 다음에 모든 시민 이런 것이 목적과 정책과 대상에 이렇게 관련성을 맺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이념의 정량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념의 정량도 시기에 따라서 서로 각각 달라질 수도 있다. 자, 프린스와 틸튼 같은 사람은 이제 복지국가론에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 다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추구할 것이냐, 평등을 추구할 것이냐에 따라서 자본주의냐, 민주사회냐 아니면 공산사회냐가 이제 드러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성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국가의 중요한 요소다. 생존권을 보장해줘야 된다. 민주가 돼야 된다. 사회적 배제가 아니라 연대가 돼야 된다. 경제적 효율성을 따라서 재원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복지국가. 왜? 경제 효율 자체는 자본주의 틀 속에 복지국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경제 효율성도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왜? 재원이 계속적으로 소모되어지니까. 길버트 간 사람들, 길버트라든지 틸턴이라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좀 암기해 두세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문제 들어 나오고 그러니까요. 또 복지사 1급에 많이 등록합니다. 자들의 정치적 정량으로서 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느냐. 길버트 같은 경우는 적극적,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사회주의냐, 혼합경제냐, 자본주의냐. 보세요.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라고 두 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 중간에 혼합을 양쪽 다 평등이냐, 자유냐. 수용에 따라서 이전적 배경을 이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지국가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치적 정량과 수용에 있어서 복지국가는 어느 정도로 수용을 하느냐. 복지국가를 수용을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 하려다. 아주 많은 복지국가의 어떤 그러한 이념적인 정량을 드러내 보이겠죠. 우리 복지국가 필요 없다. 복지국가 필요 없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자본주의라든지 고도로 발달된 개인적인 그러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 내지는 자유주의 쪽에 자유주의자로 볼 수 있겠죠. 고중경제학파는 자유주의나 완전 공산주의에 있어서는 복지국가 자체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왜? 복지국가 자체가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자체를 전제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 자체를 이용해서 지배를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스 쪽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겁니다. 왜? 칼 막스는 사회평등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사회평등, 완전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 칼 막스 쪽이란 말이죠. 공산주의 쪽이니까. 완전 평등을 지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아바이 동무라고 그러잖아요. 수직 개념인 아바이가 동무라는 수평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수직에서 수평으로, 아바이에서 동무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수평 개념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것에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에 변형된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칼막스 쪽에서는 복지국가에서는 칼막스 쪽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냥 변형된 자본주의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노조에 의한 사회주의. 조금 이제 복지국가를 우리가 조합주의 복지국가를 공부를 했잖아요. 우리가 시민사회, 사회민주주의라든지 조합주의라든지 이런 공부를 많이 했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이 뭘 합니까? 대표자를 형성하기도 하고 노조를 가지고 노동당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페비안 사회주의는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페비안 사회주의는 이 세 가지는 다 사회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런데 페비안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인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수용을 많이 했는 겁니다. 페비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대 로마의 그 장군 이름이죠. 공격은 하긴 하되 어떻게 점진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공격하여서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방법이에요. 사회주의에 도달하기는 하긴 하되 어떻게 점진적인 방법으로 사회주의에 도달해야 된다. 어떻게? 사회복지 정책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페비안 사회주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틀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회 구성들 전체가 평등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페비안 사회주의라는 것은 복지국가를 굉장히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가 다 사회주의의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복지국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진화론이라는 자체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뭔가 하게 되면 경쟁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은 자유라는 이야기죠.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유재산제는 뭘 이야기하느냐? 사회적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평등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 이 전통이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당연시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사유재산은 그렇지 않다 보는 거 아니잖아요. 불평등 자체가 전통이고 자유 경쟁을 하면 할수록 어찌 되느냐? 불평등이 계속적으로 고착화 되어진다 보는 거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보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 자본주의 쪽에 있는 사회 진화론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적인 사상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왜? 지배 논리를 정당화시켜 주었으니까. 역사라는 끊임없이 survival for fitness. 적자만 생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그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유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그런데 자유 경쟁은 끊임없이 돈을 많이 모으는 사람은 계속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에 따라서 움직이고 대우해 줘야 된다.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평등을 반드시 전제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고전 자본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익집단적인 그러한 자유주의. 그러나 이익집단을 가지고 다양한 이익집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에서는 자본주의, 자유민주적인 하되 자유민주적인 그러한 형태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목도 있고 이런 목도 있고 다양한 몫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서 좀 전에 했던 자유적인 경쟁을 주장하는. 따라서 이러한 그 스펙트럼화를 놓고 보면은